오늘 수업하는 내용 혹시나 놓치는 부분 있을까봐 쌤이 영상으로도 촬영하고 있거든요.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하고 있으니까 혹시나 필요한 사람들은 메일 주소 보내면 전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숙제, 지금 수업하는 이유가 이렇게 불편한데도 수업을 해야 되는 이유는 쌤이 진도를 나가고 나면 여러분이 꼭 문제풀이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야영 끝나고 나서는 바로 개별 시간을 나누면서 질문 정리를 하고 피드백을 할 거리들이 바로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숙제를 부지런히, 오늘은 산수유 나무의 농사 다 나갈 거고요. 그리고 청국희 선생님 범위 그거 조금 나눌까 할 수 있으면 제막메가랑 창기파랑가까지는 못하더라도 제막메가는 반드시 끝내 놓을 테니까 뒤에 문제 확인하셔서 문제풀이 꼭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재 첫 페이지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10페이지 서정갈래의 만남. 김상경쌤은 우리 얼른 만나가지고 두 선생님의 출제 경향이 좀 어떠한지를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근데 출제 경향을 온라인상으로 좀 얘기를 하는 거는 와닿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만나서 쌤이 청국희 쌤은 어떻게 출제하시는지, 김상경 쌤은 좀 어떻게 출제하시는지 간략하게 좀 얘기를 하면서 서로가 어떻게 손발을 맞춰야 되는지는 만나서 얘기를 하고, 오늘은 그냥 다짜고짜 바로 진도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일단 진도 나가는 거가 온라인상에서는 훨씬 더 나을 것 같다. 그래서 10페이지를 펴주시고 서정갈래와의 만남 가겠습니다. 이 단원이요, 문학의 향기를 다루는 단원입니다. 문학의 향기. 그래서 아마 천성희 쌤이 문학이 무엇인지 2학년 문학 수업을 오랫동안 담당하셨던 쌤이기 때문에 문학의 본질, 문학의 개념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하셨을 것 같거든요. 서정, 서사, 극, 교술 4대 갈래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하고 서정갈래의 만남 들어가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서정, 서사, 극, 교술 필기 좀 해주셨나요? 필기? 자판으로 막 달겨주세요 여러분. 오케이. 필기 해주신 거, 그 내용이 단답형으로도 시험 출제될 수 있고요. 한 줄 정도는 서술형이 단답형으로 볼 수 있거든요. 한 줄 정도로 서술을 할 수 있는 문제는 반드시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문학의 4대 갈래 필기해 주신 거는 쌤이 현장 수업하면서 필기 내용 다시 정리를 해줄 테니까 잘 필기 내용들은 기록을 하고 갖고 있으셔야 됩니다. 김상경 쌤이 해주시는 필기 내용을 절대로 놓치지 마라. 알았지? 우리 석염이 왔네. 석염이 그 책상을 비춰주면 쌤이 손 모양 보면서 잘 따라오고 있는지 확인할게요. 쌤 카메라는 끄고 싶으면, 쌤 얼굴 안 보고 싶으면 딴 걸로 꺼놓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기 내용이 반드시 출제가 된다. 4대 문학 갈래에 대한 정리는 반드시 나올 내용이니까 그 필기 내용은 만나서 정리하기로 하고, 서정, 무엇의 문학이라고 했습니까? 서정이란 하면 정의 한 줄 뭐라고 내려져야 되지? 서정이란 이라고 하면 정서의 문학. 하위 갈래로는 뭐가 있다? 시가 포함이 된다. 그래서 이제 청국희 선생님 파트에서는 고전 시가에서 향가, 신라시대 귀족계층의 문학인 향가부터가 시작이 되는 거고, 그리고 김상경쌤 범위에서는 산수유 나무의 농사, 현대시를 한 편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10페이지의 학습 목표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조금 많은 제약이 있어도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한두 편이라도 진도를 나가 놓는 게 훨씬 더 나으니까 어떻게든 우리가 좀 호흡을 맞추고 있읍시다. 학습 목표 갈게요. 서정갈래의 형상화 방법을 이해하며 작품을 감상하고 창작하자. 서정갈래에다가 밑줄 끄시고 형상화 방법에다가 밑줄. 서정갈래의 정서의 문학이 어떻게 형상화를 시키는지 그거에 주목을 해야 돼.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인 관계, 어떻게 유기적인 관계를 내용적인 요소랑 형식적인 요소랑 반영을 시킬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문학이라는 갈래가 언어예술이란 말이야. 무용 같은 경우에는 몸짓으로, 건축은 형태나 성 같은 걸로 어떠한 예술을 표현을 한다면, 회화 같은 경우에서도 음악은 소리겠죠. 그런데 문학은 언어예술이에요. 그 언어예술인 문학이, 그 중에서도 시의 정서의 문학이 어떻게 본인의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형상화시키는지 그 형상화 방법에 주목을 해라. 11페이지 가겠습니다. 11페이지에 시를 시답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11페이지 한 문제 정도는 충분히 낼 수 있어요. 문학의 4대 갈래 다 같이 비교하는 것으로 서정, 서사, 교술, 극
필기를 딱 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수업 시간 얘기한 4대 갈래에 대해서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일단 11페이지 갑니다. 시를 시답게 만드는 것은 다른 문학과 다른 시의 내용적인 요소는 반드시 정서의 문학입니다. 인간의 감정, 내 얘기 좀 들어봐 라는 생각과 정서를 드러내는 문학이 시다. 그리고 시를 시답게 만드는 것은 다른 문학과 다른 형식적인 요소, 운율, 말의 가락을 지녀야 됩니다. 반복을 통한 운율. 그래서 개념부터 한번 쪽수 한번 11페이지 11쪽의 개념부터 한번 살펴보자. 인간의 생각과 정서를 생각과 정서에다가 밑줄 끄시고 다시 한 번 더 적고 가겠습니다. 시는 무엇의, 서정갈래는 무엇의 문학이라고요? 정서의 문학. 지금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11페이지 정서의 문학 다시 한 번 더 적어주시면서 운율이 있는 압축된 언어에다가 밑줄 끄시고 운율이 있는 압축된 언어 밑에다가 또 하나 더 더하기 함축적 언어. 운율의 언어 플러스 함축적 언어로 노래하는 문학 양식이다. 운율의 음악성 그리고 함축성 그리고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의 심상을 통한 형상성까지 시란 정서의 문학입니다. 그래서 하위의 갈래는 청국기 쌤이 딱 고전시가에서 고대가요 패스하고 왜? 고대가요는 5개밖에 없어. 그래서 뭐 꿈틀에서 고대가요 5작품은 뭐 뺐겠지. 그래서 향가부터가 고전시가의 시작이더라고요. 제막매가랑 창기파랑가와 같은 신라시대 때의 문학인 향가에서 고려시대 평민계층의 문학 고려가요 그리고 고려시대 천성희 쌤이 청국희 쌤이 원래 천성희 쌤이었는데 개명을 청국희 쌤으로 하신 것 같더라고. 2학년 형들은 청국희 쌤이라고 하더라고. 근데 개명을 하신 것 같아. 천성희 쌤이셨거든 원래. 근데 청국희 쌤으로 개명을 하셨는지 원래 쌤도 천성희 쌤으로 알고 계셨는데 알고 있었는데 한번 보자. 그지? 형들이 청국희 쌤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개명하셨다고. 어떻게 된 건지. 그럼 천성희 쌤 천티라고 하겠습니다. 천티. 그래서 고려가요는 고려시대 평민계층의 문화, 그리고 시조는 우리나라의 고유의 정형시, 그리고 우리 민중의 노래 민요, 그리고 한시, 현대시까지. 그럼 구성 요소와 형상화 방법으로 좀 내려와서 계속 11페이지입니다. 시적 화자라고 하면 시 속에서 나라는 사람으로 등장을 하거나 아니면 시 밖에서 어떤 시적 대상의 이야기를 하거나 내 얘기 좀 들어줘 라는 상황 정서 태도를 드러내든지 산수유 나무의 농사는 얘들아 시적 화자의 이야기야 아니면 산수유 나무의 시적 대상 자연물의 이야기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적 화자의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시적 대상의 이야기일까요? 산수유 나무의 농사에는 시적 화자, 작품 대상으로 작품에 등장합니까? 나라는 사람으로 등장합니까? 라고 하면 맞아. 나라는 사람을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 시적 화자가 작품 속에 나라는 사람으로 표면에 등장을 하는지 눈 씻고 찾아봐도 1인칭의 나, 1인칭 복수의 우리 없어. 그래서 뭐에? 시적 대상의 시인 거야. 시적 화자의 이야기가 아닌 시적 대상의 시 맞습니다. 잘 대답을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시적 화자가 내 얘기 좀 들어줘 라는 상황, 정서, 태도를 얘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를 시적 대상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일정한 글자 수, 유사한 단어, 문장 구조 등을 반복하면 무조건 반복하면 한 번 말할 거 2번 말하면 의미는 강조가 되고 운율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시가 가지고 있는 구성상에서의 특징은 운율의 음악성, 그리고 함축적 의미의 함축성, 그리고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의 심상 이런 걸 빼놓으시면 안 되겠네요. 그래서 11페이지에서 할 이야기는 어차피 지금 김상경 쌤께서 필기로 좀 하셨던 이야기고 이건 반드시 한 문제 출제될 내용이니까 한꺼번에 서정서사 극 교술의 갈래로 특징 한 번 더 정리하기로 하고 오늘은 산수유나무의 농사 본문 내용으로 들어갈게요. 12페이지에 산수유나무가 노랗게 꽃을 피웠습니다. 그늘도 무슨 색이라고요? 노란색. 그래서 12페이지는 나중에 돌아와서 표현상의 특징 정리하기로 하고 우리는 본문 내용 13페이지로 갈게요. 13쪽으로 휘리릭. 그래서 13쪽에 산수유나무의 농사 문태준 시인 김상경쌤은 시인 이야기 설명 그렇게 많이 해주시지는 않는데 그래도 문태준 시인 간단하게 언급은 하셨을까요? 김천고등학교 송설인입니다. 여러분의 선배이자 그리고 김천고등학교에서 국어 선생님을 역임을 하시다가 언급하셨어요. 그러면 언급하셨으면 늘 출제는 가능하다라고 염두를 하셔야 돼요. 수업 시간에 하신 이야기는 늘 언제나 출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송설인, 문태준 시인 저 추풍령 쪽으로 위로 올라가면요.
대전 가는 길에 추풍령 고개로 가면 문태준 시인 생가도 있어요. 추풍령 쪽에. 그래서 김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적 화자가 자연물을 통해서 깨달은 삶에 대한 교훈을 여러분한테 전달하네요. 핵심 정리부터 한번 살펴보자. 갈래는 자유시자 서정시, 끄덕끄덕. 자유시자 서정시 특별할 거 없고, 성격은 교훈적에다가 밑줄 한번 그어주시고, 시적 화자가 우리의 삶에 인간들아 마음의 그늘이 옥말려 든다고 불평할 때가 아니야. 산수유나무 좀 봐 라는 교훈을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비판적 태도, 무엇에 대한 비판이지? 인간 세태에 대해서 비판을 해. 이기적이고 짚비 모르게 살아가는 인간들에 대해서 배려와 미덕을 쌓는 산수유나무를 통해서 어떻게 하라? 반성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판적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규현이랑 신우는 같은 반이 된 거야? 진짜? 규현이 옆에 신우가 있네? 규현이랑 신우랑 같은 반이 됐어 지금? 한 반이야? 아, 그냥 같이 오케이. 그렇게 이 자습을 할 때는 같이 할 수 있구나. 오, 같은 반 된 줄 알고 너무 깜짝 놀랐네. 비판적, 새길로 세서 죄송해요. 잘 전달되고 있는지 확인 차에. 비판적 태도라고 하면 뭐에 대한 비판? 가로 열어서 인간 세태 비판 하나 적고 가겠습니다. 가로 열어가지고 인간 세태 비판. 인간들아, 마음의 그늘이 옥말려 든다고 불평하지 마라. 산수유나무를 보아라. 그리고 제재는 산수유나무, 그 산수유나무가 한 해 농사의 결과물로서 피어낸 꽃과 그늘 두 가지를 통해서 그 산수유나무가 그늘을 주는 것은 그냥 그늘을 들이운 것이 아니다. 무엇이다? 배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무엇을 주는 것이다? 평온함. 배려에다가 밑줄, 평온에다가 밑줄. 인간적 속성이네. 이미 제목부터가 산수유나무가 농부처럼 농사를 짓는다라는 제목부터가 뭐라고 생각하셔야 됩니까? 의인법이에요. 아, 김상경 쌤이랑 수업 시간에 다 얘기했는 건데 또다시 하려니까 지겹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쌤이 진짜 이제 출제 포인트에 대해서 강력하게 강조를 할 테니까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라고 하는 요소를 기억하시고, 이걸 하고 2교시에는 딴 거 할 거 있다라면 어쩔 수는 없지만 이번 주가 지나가기 전에, 토요일 일요일이 지나가기 전에 바로 문제풀이를 해주셔야 돼요. 이제는 그냥 휘발시키는 게 아니라 문제풀이로 연결시키셔서 장기 기억으로 저장을 해야 됩니다. 특징 첫 번째 갈게요. 시각적 심상에다가 밑줄 끄시고 위에다가는 색채어라고 좀 적어주세요. 시각적 심상 중에서도 노랗다라는 색채적인 이미지, 이게 노랗다의 반복은 생동감 있고 따뜻한 이미지의 구체적 이미지를 형상화시켜줘. 생동감에다가 밑줄 끄시고 구체적 이미지에 밑줄 끄시고, 두 번째 농부처럼이라는 지규적인 표현이란 농사를 짓는 산수유나무, 의인화의 대상이 되었죠. 비유적 표현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요. 그래서 산수유나무가 인간을 위한 배려, 미덕을 베푸는 존재로 구체화시켜서 의미를 부여를 합니다. 세 번째에다가는 자그마하게 별표 하나 쳐주시고요. 산수유나무와 인간의 모습을 대조에다가 밑줄 쭉 끄시고, 산수유나무와 인간의 모습을 대조에다가 밑줄, 인간은 짚비 모르는데 한마디로 인간 위에다가 자그마하게 적고 가자 이기적, 산수유나무 위에다가 자그마하게 적고 가자 이타적, 이기적, 이 두 대조적인 모습을 통해서 산수유나무가 보여주는 배려와 미덕을 강조하더라. 이타와 이기를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대비적인 대상은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산수유나무, 인간. 그리고 네 번째, 동일한 시어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노랗다 산수유나무 세어보면 2번, 그늘도 2번 이상, 반복은 무조건 운율을 형성, 의미를 강조. 그리고 종결어미에다가 밑줄 끄시고, 종결어미를 반복한다. 이거 뭐라고 얘기하게? 가군이라고 해요. 다리각자 사용해서 끝글자를 반복하는 종결어미의 반복을 문학 시적 용어로 뭐라고 한다? 가군이라고 합니다. 가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종결어미의 반복에서 종결어미 뭐가 반복되고 있다? 다다다다다다 무조건 농사의 사의 사, 보아라의 라 빼고는 다다다다 다 종결어미가 평서형 종결어미 다로 가군을 형성한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김상경쌤 출제 경향, 지금 이거 말 안 하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딱 하나만 얘기하자면, 적절한 것을 개수로 고르시오. 적절한 진술의 개수 물어봅니다. 그러면 적절한 개수의 진술이 한 10개 정도 보기 박스 안에 들어가 있어요. 혹은 한 6, 7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적절한 것이 10개가 답인 적도 있고요. 10개 선지면 10개가 다 적절한 선지일 수도 있고요.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라고 하면 싹 다 적절하지 않은 선지일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쌤이 기출문제에서 그걸 잘 오려가지고 김상경 쌤의 함정에 대해서 근데 있잖아. 한 줄 읽으면 그냥 적절한 진술이야.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말이 좀 꼬장꼬장하게 되게 쪼잔하게 한 개에서의 실수 때문에 틀린 진술이래.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시험지를 쌤이 편집을 해서 보여줄 때 여러분이 더 체감할 겁니다. 그래서 쌤이 지금 특징에서의 4가지 있죠. 이런 애들이 다 적절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에서의 선지라고 생각해 주시고 이런 표현들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종결어미의 반복을 통해서 산수유나무의 이미지를 구체화시키네. 종결어미의 반복은 또 운율을 형성하네. 이런 진술들에 대해서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산수유나무의 동사 문태준 시인 언급한 거 시하자에 대한 그 시인에 대한 정보 언급한 필기 당연히 같이 갖고 가셔야 되면서 본문 내용으로 일단 들어가 보자. 산수유나무가 노란 꽃을 터트리고 있다. 터트리고 있다의 시제. 현재 진행 아닌가? 현재 진행. 지금 산수유나무가 노란 꽃을 파파파파 하고 터트리고 있는 거야. 아니 꽃이 핀 게 아니라 산수유나무는 꽃을 터트리는 거야. 이 터트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셔야 됩니까? 능동성이요. 그러니까 저절로 피는 게 아니에요. 봄이 되어서 3월이 되어서 따뜻한 봄이 되어서 꽃이 저절로 펴지는 게 아니라 산수유나무가 주어입니다. 산수유나무가 노란 꽃을 목적어 어떻게 하고 있다고? 터트리고 있다고. 능동성 강조할게요. 김상경 쌤이 2학년 문학 쭉 담당하셨다라고 얘기했죠. 2학년 문학의 첫 번째 단원 첫 작품이 산수유나무의 농사예요. 2학년 문학 신사고의 문제집이 지금 여러분은 원래 1학년 늘 지학사였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25년도 바뀌어진 교육 첫 번째 세대잖아요. 그죠? 개편된 교과서잖아요. 그래서 미래인 교과서로 바뀌면서 2학년 신사고에서 늘 김상경 쌤이 문학에서 산수유나무 농사를 2학년 시험 문제로 내셨는데 공교롭게도 또 1학년 첫 번째 작품이 산수유나무의 농사야. 거기에서 김상경 쌤은 늘 뭘 강조하셨다? 산수유나무가 노란 꽃을 터트리고 있다 해서 능동성입니다. 꽃이 핀 게 아니에요. 산수유나무가 능동적으로 꽃을 터트렸다라는 걸 강조를 좀 하고 가자.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서의 시작은 산수유나무는 그늘도 노랗다로 연결시키지 마시고요. 밑에 보시면 산수유나무가 그늘 농사를 짓고 있다. 그 두 줄을 좀 묶어줘. 일행이랑 1, 2, 3, 4, 5, 6 6행이랑 좀 묶어줘. 일행이랑 6행이랑 좀 묶어줘. 찍 연결시켜봐봐. 왜? 문장 구조가 좀 유사해. 산수유나무가 노란 꽃을 터트리고 있다. 밑줄. 산수유나무가 그늘 농사를 짓고 있다. 밑줄.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꽃도 그늘도 산수유나무가 능동적으로 터트리고 피어들이우고 농사를 짓는 결과물이라는 거야. 꽃과 그늘의 공통점 산수유나무의 노력의 결실이다. 그래서 1행과 6행을 바로 좀 묶어서 먼저 쑥 내려가서 확인을 했어요. 산수유나무가 노란 꽃을 터트리고 있다. 쌤이 준 교사용 지도에서 산수유나무가 만든 결과물 1번에 뭐라고? 노란 꽃에다가 네모박스 되어 있지. 산수유나무는 그늘도 노랗다 해서 그늘에다가 네모박스 치시고 농사의 결과물 2번째야. 그래서 꽃과 그늘은 산수유나무가 노력과 정성으로 결실을 이룬 것이야. 오케이. 산수유나무는 그늘도 노랗다. 도에다가 방점 꽁 하나 찍어주시고요. 도라는 보조사를 그냥 놓칠 수는 없습니다. 꽃도 노랗고 그늘도 노랗고 둘 다 노랗네. 노랗다라는 색채어의 시각적 이미지는 생동감과 구체적 이미지라고 생각해 주셔야죠. 노랗다. 그런데 교사용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통념에서 벗어난 참신한 표현에다가 밑줄 끄시고 학습활동 가서 또 얘기를 할 거지만 그늘은 일반적으로 음지예요. 크레파스로 여러분이 색칠을 한다라고 하면 시꺼먼색 혹은 회색의 이미지로 색칠을 할 거야. 근데 산수유나무가 들이우고 있는 그늘은 노란색의 그늘이야. 따뜻 평온한 그늘. 3행으로 가겠습니다. 마음의 그늘이 옥말려 든다고 불평하는 사람들까지 가로로 묶어줘. 마음의 그늘이 옥말려 든다고 불평하는 사람들까지 가로로 묶으시고 산수유나무랑 대비되는 대상 다 필기되어 있다. 그죠? 교사용 너무 친절한데요. 거기에서 우리는 밑줄 꺼야 되는 것은 이기심이야. 이기심에다가 밑줄 끄시고
본인의 마음에서의 그늘, 이게 막 옥말려든다고, 내가 여유가 없다고, 타인을 들여다보는 게 그 눈길조차도 주고 싶지 않아. 왜? 내 코가 석잔데, 나 먹고 살기도 뭐 힘들어 죽겠는데 뭐 남을 배려하고 앉아있어. 이런 이기심의 사람들아, 보아라. 보아라 밑에다가는 뭐라고 적어야 되지? 명령적 어조. 좀 보라고, 정신 차리라고 각성시키는 거야. 명령적 어조 찌끄고 뭐라고? 각성촉구. 마음의 그늘이 옥말려든다고 불평하는 사람들 좀 보소보소. 각성을 촉구시키는 거야. 나무는 그늘을 그냥 들이우는 게 아니야. 심심풀이 땅콩으로 여유가 많아서 그냥 들이우는 게 아니야. 한 해의 농사로서 열심히 정성으로서 들이우는 게 그늘이야. 그늘 또한 그냥 들이우는 게 아니라니까. 그늘 또한 나무가 하는 한 해의 농사라니까. 농사에다가 동그라미 엄청 가꾸고 노력과 정성으로 일구어지는 농사라니까. 농사에다가 동그라미. 그래서 작품 전반적으로는 그냥 다 의인이 깔려 있는 거예요. 산수유 나무가 농부처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노력과 정성으로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존재인 것으로 의인화시켰다라는 거는 입 아파요. 말하면 입 아파요. 인간적 속성. 그러면서 육행 다시 연결시키는 거. 일행과 육행 짝지으라 그랬지. 산수유 나무가 그늘 농사를 짓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일행이랑 육행은 통사구조 반복이에요. 일행과 육행의 통사구조 반복을 무슨 법이라고 합니까? 일행과 육행의 통사구조 반복 한번 들여다봐봐. 문장 구조가 똑같아. 산수유 나무가라는 주어에 노란꽃을이라는 목적어 터트리고 있다라는 서술어, 산수유 나무가 주어 그늘 농사를 목적어 짓고 있다의 서술어. 대구법입니다. 대구법. 통사구조의 반복은 뭐라고? 대구. 네, 대구시. 일행 육행의 통사구조를 반복한다라고 하면 뭐라고? 대구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아니면 김상경 쌤이 뭐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 통사구조의 반복을 통해서 운율 형성한다, 의미 강조한다 라고 하고, 아니면 산수유 나무의 능동성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면 오오오. 그냥 김상경 쌤은 표현기법에 대해서 그냥 잔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어떠한 표현기법인지 간에 다 선지로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구절은 별표 셋이에요. 꽃은 하늘에 피우지만 그늘은 땅에서 넓어진다. 별표 3개고요. 몇 행입니까 지금? 1, 2, 3, 4, 5, 6, 7. 7행. 별표 셋. 7행에 대한 언급 수업 시간에 대조 아니다라고 얘기하셨죠. 지금까지 2학년 수업할 때는 대조, 형식은 대조이지만 형식은 들여다보면 대조다. 꽃은 하늘에서 피우지만 버뜩 그러나 그늘은 땅에서 넓어진다. 꽃은 하늘에, 그늘은 땅에서. 은이라는 조사는 보조사임의 차이를 드러내주는 대조보조사거든요. 대조의 의미를 드러내주는 보조사이기 때문에 형식으로 1차원적의 꼴을 봐봐봐. 그냥 표현기법에서의 꼴만 본다면 대조예요. 꽃은 하늘, 그늘은 땅. 그러면 장소에, 공간의 대비라고 하면 O야, X야. 공간의 대비라고 하면 꽃은 하늘이고요. 그늘은 땅에서 드리워지는, 꽃은 하늘에서 파박팍팍 터지는 거. 그늘은 땅에 쫙 드리워지는 대상으로 공간의 대비가 드러났다라고 하면 O일까, X일까? 작년 시험제, 2학년 문학시험제에 나왔었던 진술입니다. 공간의 대비가 드러났다라고 하면 O일까, X일까라고 하면 오케이. O. 하지만 그늘과 꽃가라고 시작할게. 꽃가, 쌤이 좀 약간 이 병이 있거든. 너무 중요한 걸 얘기를 하면 쌤이 막 너무 혈압이 막 오르는 거 있잖아. 이거 진짜 간절한데 너무 잘 전달돼야 되는데 라는 거에서 막 혈압이 막 솟는단 말이야. 꽃가, 그늘에 속성 대비, 속성 대조. O입니까? X입니까? 꽃과 그늘에 속성을 대비한다, 속성을 대조한다라고 하면 O입니까? X입니까? 이거 수업시간 언급 안 하셨나? 대조라고 볼 수는 없다고 수업시간에는 얘기 안 하셨어? 필기가 혹시 되어 있다라고 하면 늘 항상 언급하시는 내용이거든요. 승윤이가 뭐라고 지금 타이핑을 치고 있다. 한번 보고 가자. 되어 있을 거라고 쌤도 좀 확신해요. 왜냐면 늘 수업 시간에 하는 얘기거든요. 이건 좀 김상경 쌤의 피셜이야. 근데 김상경 쌤의 내 피셜이라기보다는 좀 당연해. 얘들아, 속성의 대비는 산수유 나무랑 인간이 대비야. 산수유 나무는 이타적인 존재야. 대비라고 하면 플러스랑 마이너스여야 돼. 산수유 나무는 타인을 위해서 배려의 미덕을 베풀고 있는 존재야. 근데 우리 인간들은 어떠고? 쥐비 모르는 이기적인 존재야. 이게 대비야. 근데 어떻게 꽃이랑 그늘이
대조랑 대비를 이루느냐라고 하면 형식은 대비라고 볼 수 있지. 공간의 대비. 왜? 꽃은 하늘에서 피우고 그늘은 땅에서 드리워지니까. 근데 조금만 선지를 잘 생각을 해봐봐. 선지를 들여다봤을 때 꽃이랑 그늘이 속성의 대조다?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다.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 속성은 둘 다 긍정적 속성입니다. 왜요? 꽃은 본인이 열심히 터트린 능동에, 그늘은 열심히 터트린 그늘에 뭐 차이가 있어요? 둘 다 능동적으로 만들어낸 농사의 결과물. 그래서 첫 일행에서도 교사용 지도서에서도 뭐라고 얘기해? 산수유나무가 만든 결과물에 1번 꽃, 노란 꽃, 2번 그늘, 둘 다 뭐라고 생각해야 돼? 산수유나무의 노력과 정성의 결실이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오케이? 그 중에서도 뭐 꽃은 이렇게 터트리는 거에서의 뭐 그냥 자기가 막 터트린 거지만 2학년 선생님은 이렇게 설명하셔요. 2학년 문학 선생님 이민호 선생님은, 근데 이거는 김상경 쌤의 설명이 아니니까 2학년 문학 교과서에서도 또 산수유나무의 농사가 2학년들도 똑같이 시험 범위로 들어갑니다. 왜? 교과서가 바뀌기 전이니까. 근데 이민호 담당 선생님은 이런 설명을 덧붙이셨어요. 꽃은 개인의 성취이지 않겠냐. 꽃은 본인이 꽃을 터트린 것이니까 본인이 해야 하는 일이니까 했다면, 배려의 그늘은 타인을 위해서 했던, 개인의 성취와 타인을 위한 것의 차이점이라고 좀 볼 수 있는 요소는 있지 않나. 이거는 이민호 선생님의 내피셜입니다. 그냥 우리는 김상경 쌤대로만 딱 정리를 해본다면 공간의 대비는 드러난다. 꽃은 하늘에서, 그늘은 땅에서. 그런데 둘 다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 산수유나무의 노력과 정성의 결과물, 농사의 결과물. 그래서 긍정적 시여. 꽃도 긍정적 시여, 그늘도 긍정적 시여. 대조적 속성이 대조가 됐다라고 하면 그늘은 플러스인데 꽃은 마이너스, 이렇게 돼야지 대비 아니겠어요? 그래서 농사의 결과물로 둘 다 긍정적 시여. 왜 이렇게 시간 투자 많이 하지? 늘 시험지에 나왔으니까. 기출 풀면 그 선지가 있을 거야. 꼭 기억해야 돼. 그 다음 구절로 갑니다. 산수유나무가 농부처럼 농사를 짓고 있다고. 농부처럼에다가 밑줄 끄시고 지규, 그늘 농사, 꽃 농사, 늘 농사를 짓고 있어. 농부처럼 말이야. 끌어모으잖아. 그 산수유나무가 일궈낸 농사의 결과물, 배려,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배려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배려는 눈 씻고 봐도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냄새로도 느낄 수 없어요. 피부로도 느낄 수 없어요. 맛으로도 느낄 수 없어요. 이런 배려는 감각의 대상이 아니라서 추상적인 대상이다, 관념적인 대상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배려를 뭐라고 표현했지? 노란 좁쌀 5대 무게. 좁쌀 5대에다가 밑줄 끄시고, 좁쌀 5대, 되라는 수치로 무게로 달아버렸네. 배려를 노란 좁쌀 5대라고 어떻게 구체적 형상화 시켰어. 이런 거를 우리는 중등 과정에서 겨울방학 때 나비효과 좀 공부하시면서 오셨습니까? 그럼 이런 표현 기법 뭐라고 얘기하지? 김상경 쌤이 굳이 필기 안 해주셔도 이거는 무조건 선지에 나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대상을 구체적인 무게로 형상화시켰다라고 해서 관념의 구체화라고 합니다. 관념의 구체화. 눈에 보이지 않는 노래 가사에서도 있죠. 총 맞은 자리에 추억이 흘러넘쳐.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추억이 흘러넘칠 수가 있지? 관념의 구체화. 시름을 삽으로 퍼서 강가에다가 퍼버려. 시름을 삽으로 퍼서 버려버리자. 시름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버릴 수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형상화시켰다. 이런 걸 우리는 시의 형상화라고 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배려를 노란 좁쌀 5대 무게라고 형상화시켰습니다. 마지막에는 교사용에서도 똑같은 필기 한번 밑줄 긋고 가겠습니다. 그늘 농사의 가치를 감각적으로 형상화시켰다. 근데 그 감각적을 밑에다가 뭐라고? 시각화라고도 하나 적어놓고 관념의 구체화라고도 하나 적어놔야 돼. 그래서 무조건 기출 선지에서는 추상적인 대상을, 관념적인 대상을 구체적으로 형상화시켰다라고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배려를 노란 좁쌀 5대라고 무게로 형상화시켰다라는 거예요. 너무 쉽다. 그래서 이거 그렇게 시간 투자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꼼꼼하게 하는 이유는 뭐다? 이제 끝! 시험 전날에 쌤이 한번 쫙 훑어줄 거야. 시험 전날에 이런 거를 우리는 직보라고 하지.
직전 총정리 때 그냥 총정리해서 직보 때 쌤이 쫙쫙쫙쫙 포인트 짚을 때 산수유나무의 농사 본문 보지 이제는 다시는 읽지 않을 거예요. 쌤이 마지막으로만 한 번만 더 얘기합니다. 산수유나무가 노란 꽃을 터뜨리고 있다. 꽃이 피는 게 아니라 꽃이 터뜨린다라는 능동성을 강조하는 표현이구나. 산수유나무는 그늘도 노랗다. 일반적인 그늘의 색채는 음지의 색깔에서의 어두운 색인데 어떻게 노랗다라는 따뜻한 이미지로 형상을 하네? 도라는 거에 보조사를 통해서. 마음의 그늘이 옥말려 든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아 보아라. 명령형의 어미를 통해서 각성을 촉구하네. 인간의 이기심과 산수유나무의 이타성을 대비하려고 하는 거야. 대조하려고 하는 거야. 나무는 그늘을 그냥 들이우는 게 아니야. 이거 그냥 심심풀이 땅콩으로 나무가 그렇게 그늘을 들이운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 그늘 또한 나무의 한 해 농사야. 얼마나 정성과 노력이 들어갔는데 산수유나무가 지금 그늘 농사를 짓고 있는 거야. 노란 꽃을 터뜨리고 있다. 그늘 농사를 짓고 있다. 통사구조의 반복의 대꾸법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 다음 7행 너무 중요합니다. 꽃은 하늘에 피우지만 그늘은 땅에서 넓어진다. 하늘에서 땅에서라는 공간적 대비는 드러났지만 형식으로 봤을 때는 대비대꾸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형식은 대조라고 하더라도 그늘과 꽃은 둘 다 산수유나무가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농사의 결실이기 때문에 긍정적 꽃도 플러스 그늘도 플러스 속성 대조는 안 되는 거야. 산수유나무가 농부처럼 농사를 짓고 있잖아. 농부처럼이라는 직유적인 표현으로 농사를 열심히 짓고 있는 산수유나무의 능동적 모습. 그 산수유나무가 피어낸 배려, 그늘 있잖아. 끌어모으면 노란 좁쌀 5대 무게야 라는 관념의 구체화로 추상적인 대상을 구체적인 감각으로 형상화시키면서 마무리.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정리가 13페이지가 아니라 12페이지에 다 있더라고. 앞쪽으로 가셔야 돼요. 12페이지 서서 근데 버퍼링 없이 실시간으로 되게 잘 전달이 되네요. 12페이지 갑니다. 표현상의 특징. 별표 3개. 방금 했었던 이야기가 그냥 다 담겨져 있습니다. 별표 3개. 이게 어떻게 시험에 나온다고요? 옳은 진술, 개수 고르기. 틀린 지수, 개수 고르기. 근데 싹 다 틀려가지고 옳은 진술의 개수가 0개일 때도 있어. 그러니까 옳은 진술의 개수를 고르라고 하는데 답이 0개야. 다 틀린 진술이었다는 거죠. 참신한 발상 가겠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산수유나무야. 그냥 무심결에 꽃이네 라고 그냥 지나갈 거야. 하지만 문태준 시인은 자연물에다가 밑줄 끄시고 위에다가 시적 대상 누구라고? 자연물은 산수유나무라고 좀 적어봐봐. 이때의 자연물은 산수유나무라고 적어봐봐. 참신한 문학적 발상. 참신한 문학적 발상에다 밑줄 끄시고 배려의 미덕이라고 좀 적어봐봐. 배려의 미덕을 베푸는 존재로 시상을 전개시켰어. 그리고 또 어떻게 참신하지? 라고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배려를 노란 좁쌀 5대라는 구체적인 형상화도 너무 참신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일반적인 그늘의 이미지는 어두운 그늘의 이미지인데 노랗다라는 색채의 이미지의 따뜻함도 너무 참신해. 그리고 두 번째, 비유적인 표현에서는 의인화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그리고 농부처럼이라는 직유도 잊지 말아주세요. 의인화 옆에다가는 직유도 하나 추가. 시각적 이미지는 색채어의 노랗다의 반복은 시각적 이미지를 선명하게 만들고요. 노랗다의 따뜻한 이미지까지 생동감 넘칩니다. 시각적 이미지 선명하게 밑에다가는 생동감이라는 말도 적어주세요. 대비적 표현이라고 했을 때 꽃과 그늘 대비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꽃과 그늘은 대비가 아니라 뭐라고 생각해야 돼? 산수유나무와 인간이 대비다. 자연물의 모습과 속성을 제시를 해서 그와 대비되는 인간의 모습 밑줄 긋자. 대비되는 인간에다가 밑줄. 그래서 이타 vs 이기라고 좀 적고 가겠습니다. 이타 대 이기입니다. 이타성과 이기성을 대비. 그리고 종결어미 다다다다다. 농사를 짓고 있다라는 구절이 반복이 되니 리듬감도 형성해주고, 그리고 산수유나무의 이타적인 모습도 강조를 해주고, 그리고 여기에서 빠진 거 있어. 다의 반복, 대비적 표현, 시각적 이미지, 비유적 표현, 참신한 발상. 참신한 발상 안에 대충 관념의 구체화라든지 그늘의 통념을 좀 뒤집어놨다. 그늘이라는 통념의 이미지는 일반적으로 어두운 이미지인데 노랗다라는 거 다 참신한 표현에다가 넣을 수 있잖아. 근데 뭐 빠졌지? 라고 하면 통사구조 반복, 대구를 잊지 마. 통사구조 반복, 대구 하나 적고 가자. 어디에다가 다의 반복 밑에다가 통사구조 반복, 대구법 하나 적고 가겠습니다. 1행이랑 6행이랑 찾았어요. 그리고 7행도 꽃은 하늘에서 들이지만 꽃은 하늘에서 피우지만 그늘은 땅에서 드리워진다.
두 문장 구조 반복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7행 자체도 대꾸, 1행과 6행도 대꾸. 대꾸법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그늘농사의 의미로 갑니다. 산수유나무를 의인화시켜서 농부처럼 그늘농사 짓다라고 표현을 했어. 산수유나무가 꽃을 피워서 그늘을 넓히는 과정을 농부가 농사 짓는 거에 빗대어 표현을 했어. 농부가 농사 짓는 에다가 밑줄. 그래서 그늘에 대한 새로운 가치는 뭐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습니까? 새로운 가치 밑에다 한 번만 더 적고 가자. 배려. 타인을 향한 이타심. 청자를 대하는 태도. 청자는 누구라고 봐야 될까? 청자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겉으로 드러났어. 인간들아 보아라라고 얘기했잖아.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산수유나무 그늘 보라고 청자 설정해서 인간들은 보아라. 산수유나무가 그늘을 넓히는 과정을 농부가 정성 들여서 농사를 짓는 것에 비유를 해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타인을 향한 배려와 베푸는 태도, 더불어 살아가자. 베푸는 태도도 한번 밑줄 꺼주세요. 산수유나무랑 불평하는 사람들의 대비적 속성, 이제 좀 입 아프지. 이타 대 이기입니다. 배려와 미덕을 베푸는 존재, 배려랑 미덕을 베푸지 않는 존재. 그래서 김상경쌤은 좀 자습서 많이 참조하시거든. 그래서 신사고에서도 수업하실 때 보면 신사고 문학으로 수업하실 때 그 필기들이 PPT로 띄우시거나 하는 자료로 준비해 오시는 것들이 다 교사용 지도서에 있는 내용들이랑 좀 일치를 했어. 그래서 선생님이 막 내피셜로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은 절대 아니셔. 그냥 딱 틀대로 내시기 때문에 지금 쌤이 주는 자료도 너무 괜찮거든요. 김상경 쌤도 보시는 자료집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거 딱 문제로 바로 푸시면 따봉. 그 다음 페이지 14쪽 가겠습니다. 산수유나무의 농사를 읽고 나의 감상 쓰기 패스. 내용 정리하기 1행 2행. 산수유나무가 노란 꽃을 피워서 그늘을 만들었네요. 불평하는 사람들아 산수유나무의 그늘 좀 보아라. 산수유나무가 지금 농사 지어서 그늘을 들이우고 있잖아. 산수유나무가 이렇게 지은 농사의 배려의 무게는 노란 좁쌀 5대 무게야 라는 것으로 마무리. 작가 알아보기 한번 보고 갈까요? 익숙한 것들을 친숙하면서도 감각적으로 표현하는 시들을 많이 창작한 가재미가 좀 대표적인 시입니다. 김천의료원이 공간적 배경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재미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다. 그 다음 페이지 15쪽으로 가서 학습활동에서 다시 한 번만 더 정리하자. 지겹더라도 1번의 1은 무조건 문제 하나에 얘는 단독의 문제는 아니야. 산수유나무의 농사에 선지 하나는 차지할 수 있는 내용이 1의 1이야. 1의 1에다가 별표. 그늘의 일반적 이미지야. 내가 생각하는 에다가 밑줄 끄시고 통념. 그리고 일반적 속성. 통념. 일반적 속성. 사전적인 의미로 그늘이라고 찾으면 1번의 기본적 의미는 뭐라고 실려져 있어야 돼? 양지의 반대말이야. 햇빛이 비치지 않는 장소가 그늘이야. 음지. 유의어로는 음지, 그늘. 이게 사전의 일반적 의미. 그리고 그 일반적인 사전적 의미에서 조금 더 확장을 시켜보면 오늘 왜 기분이 안 좋아요? 얼굴에 그늘이 드리웠네요? 라고 했을 때 그늘은 마음의 어두운 상태. 그리고 또 그늘, 보호나 혜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 금수저라가지고 부모님의 그늘 아래 아쉬울 거 없이 자랐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늘은 보호나 혜택이 될 수 있겠죠. 이런 사전적이고 지시적 의미가 아니라 이 시에서의 그늘은 어떤 의미라고? 배려야, 배려. 한 번도 이런 의미로 그늘이라는 의미를 사용해 본 적이 없어. 이 시에서만 상징적인 의미로서, 함축적 의미로서, 참신한 의미로서 배려, 타인을 향한 이타성이라는 의미를 부여를 했다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위에다가는 뭐라고? 통념, 일반적 속성. 기억해야 돼. 어둡다. 사람들 휴식할 수 있지. 그리고 그늘이 드리웠다라는 거에서 심리 상태에서의 불안하다도 괜찮겠네요. 그러면 바로 왼쪽에 지도 방안 보여요? 지도 방안 첫 번째. 그늘이라는 것이 쓰인 사전적인 의미, 단어의 사전적 의미, 사전적 의미에다가 밑줄 끄시고 이건 설명문이나 논설문에서는 사전적 의미를 사용해야 돼. 그런데 시에서는, 문학에서는 어떤 의미를? 함축적 의미를 사용한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 시에서의 시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다? 함축적 의미입니다. 함축적 의미에다가 밑줄. 그래서 평소에 이 활동을 김쌤이랑 했겠지. 학생들이 알고 있는 그늘의 이미지, 방금 쌤이 얘기했을 때 뭐였어? 그늘, 양지, 음지에서의 이 시에서 여기서 그늘이 사람들의 쉼터라고 나오면 틀린 건가요? 사람들의 쉼터가 약간 문학적인 의미로서 사람들이 휴식할 수 있는 그냥 단순한 1차원적인 그늘, 할머니들이 평상에서 쉬는 그 쉼터라고 생각하면 안 돼. 마음의 쉼터여야 해. 마음의 쉼터로서
산수유나무의 그늘에서 힐링했습니다 라는 치유에서의 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물리적 공간에서 더위를 좀 식히고 가자, 여기 수박 먹으니까 좋네, 여기서 삼겹살 구워 먹으니까 참말로 좋네, 이런 쉼터의 의미의 물리적 공간은 안 돼요. 어떤 공간이어야 된다? 내면에서의 쉼이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함축적 의미로. 너무 좋은 질문. 그래서 그늘의 이미지, 사전적 이미지를 떠올려보고 이랑 비교를 해서 작품에 쓰인 그늘은 꼭 뭐여야 한다? 마음의 쉼터라고 앞에를 붙일게요. 물리적으로 그냥 쉬어가는 공간은 안 됩니다. 마음이 쉴 수 있는 평온한 공간, 배려의 공간.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그늘의 이미지랑 이 시에서의 그늘의 이미지는 어둡지 않고 노랗습니다. 마음의 그늘의 공간으로 한 해 농사로서 산수유나무가 우리를 위해서 드리워진 그늘이더라. 그래서 나왔다. 이번에서는 답이 나왔다. 그늘의 함축적 의미에다가 밑줄 끄시고 휴식이나 위안을 얻을 수 있는 산수유나무가 베푸는 공간에다가 밑줄, 이때 휴식은 좀 어떻다고? 정서적 휴식이 담겨져 있다. 그리고 교사용의 그늘의 사전적 의미에다가 크게 별표 하나 쳐줘. 어두운 부분, 나물 그늘 아래에서 쉬어서 가자. 그래, 이런 그늘이 안 된다라는 거야. 사전적인 의미잖아. 저 나무 그늘 아래에서 쉬어서 가자라고 하면 선생님 쉼터인데요? 함축적 의미 아니에요? 라고 아는 게 아니라 그냥 땀을 식히기 위한 쉼의 그늘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문맥을 잘 보셔야 됩니다. 국어는 무슨 싸움이에요? 문맥 싸움이에요. 그래서 성질이 조금 급한 사람들은 쉼터, 쉬어가자에 꽂혀가지고 이거 함축적 의미, 타인을 위해서 베푸는 쉼터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안 돼요. 어떤 쉼터인지를 좀 상세하게 잘 보시라고요. 나무 그늘 아래에서 쉬었다 가자 에서는 사전적 의미의 어두운 부분입니다. 어두운 부분. 의지할 만한 대상의 보호나 혜택, 부모님의 그늘, 그리고 3번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처지나 환경, 형의 그늘에 묻혀 지냈다. 형이 너무 잘 나가지고 형의 그늘에 묻혀가지고 그럴 때 형의 그늘, 처지나 환경을 나타내는 겁니다. 형이 너무 잘나서 형의 그늘에 내가 길을 펼 수가 있나? 그리고 4번째, 어두운 표정에서의 심리 상태, 얼굴에 그늘이 서리다. 이 사전적인 의미 4가지와 다른 산수유나무의 농사에서의 그늘은 타인을 향한 배려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3번으로 갈게요. 다음 식구의 의미, 산수유나무가 그늘 농사를 짓고 있다. 이것과 대응되는 시행이 뭐였다고? 산수유나무가 꽃을 터뜨리고 있다. 그늘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산수유나무가 정성과 노력으로 피어낸 그늘이었어. 예시 답안 가겠습니다. 산수유나무가 꽃을 점점 피우면서 만들어지는 그늘을 농사 짓는 것에 빗대어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그냥 들이우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뭐다? 밑줄 좀 끄고 갈게. 나무의 정성과 노력. 정성과 노력의 결실이 뭐다? 꽃과 그늘. 4번에 이 시에서 시적 하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에다가 밑줄 끄시고 2글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제. 우리도 타인을 향해서 평온함을 주자. 우리도 타인을 배려하자. 그리고 내가 마음의 여유가 없다라고 불평하지 말고 내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타인을 위해서 그 여유를 나눌 줄도 아는 더불어 살아가는 삶. 이타적 삶에다가 밑줄. 그럼 쌤이 하고 싶은 이야기 15페이지에서는 다 끝이 났고요. 1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이 시를 낭독해보고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 운율 형성의 요소에다가 밑줄 끄시고 시어의 그늘, 산수유나무, 농사 2번 이상 나왔습니다. 19의 반복, 농사를 짓고 있다, 뭐뭐 하고 있다. 9절 반복했죠? 종결어미의 가군, 다다다다다, 종결어미가 다로 많이 반복됐어요. 그리고 하나 더 추가시키고 가셔야죠. 동사구조 반복을 빼놓지 맙시다. 1행과 6행, 그리고 7행 자체가 꽃은 하늘에서 그늘은 땅에서 7행 자체가 됐고입니다. 2번으로 가시지요. 다음 형상화 방법이 나타난 식구 찾으시고요. 표현상의 효과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세요. 사람이 아닌 대상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의나 농부처럼 농사를 짓는다라고 표현을 하니 산수유나무가 미덕을 베푸는 존재로 교훈의 대상이 되었군요. 산수유나무의 미덕을 표현함에다가 밑줄 끄시고 교훈적 대상이라고 적자. 산수유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어. 교훈적 대상. 우리 스승님이 돼버리네. 우리한테 가르침을 주시는군. 일반적인 생각과 다르게 색채어의 노랗다의 이미지는 어떻다? 따스해. 너무 비비드한 컬러야. 따스한 이미지에다가 밑줄 끄시고 나무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이 이렇게 봄날의 따스한 그늘이라니. 결과물에다가 밑줄. 만질 수도 없고 무게도 없는 대상, 이런 거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추상적, 관념적. 무게도 잴 수 없어, 만질 수도 없어. 근데 그걸 노란 좁쌀 5대 구체적 수치에다가 밑줄 시각화시켰어. 어때? 생동감 넘쳐. 배려라는 것이
그 배려? 요만큼 그거 배려한 거 가지고 막 이타성이라고 그 난리치는 거야? 아니야. 노란 좁쌀 5대만큼 우리에게 배려를 퍼부어주는 이타적 존재야. 계속 갈게. 3번. 이 시에서 산수유나무랑 대비되는 대상을 찾아서 인간들 그 모습을 의미를 정리를 해보면 산수유나무는 있잖아. 그늘을 넓혀 나갔어. 하지만 인간들은 있잖아. 마음의 그늘이 옥말려든다고 불편하는 거. 불평. 그러니 이제 입 아프다. 이타성과 이기성, 대비의 효가 읽고 가겠습니다. 산수유나무의 이타성이 더욱더 부각된다. 베풀고 배려하는 자연과는 달리 메마르고 인색한 현실 속의 사람들의 모습을 밑줄 한번 긋고 가자. 메마르고 인색하다. 인간의 속성입니다. 메마르고 인색한 현실 속의 사람들의 모습을 더욱더 비판적으로 드러내주네. 4번에 1~3을 바탕으로 이 시의 구성요소들에다가 밑줄 끄시고 내용 플러스 형식 시를 이루고 있는 구성의 요소는 내용적인 요소, 시의 주제라든지 시어가 가지고 있는 함축적인 의미라든지 시적 대상이 가지고 있는 의미, 형식적으로 그걸 잘 드러내기 위해서 노랗다라는 색채어를 반복했지, 통사구조도 반복해줬지, 가군도 반복했지, 여러 가지의 표현기법. 그게 어떤 관계라고? 유기적. 뗄래야 뗄 수 없는 유기적인 관계야. 내용과 형식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 계속 읽고 갈게요. 이 작품은 산수유나무의 그늘이 주는 배려와 평안함이라는 주제, 가치 있는 내용을요, 시 형식을 통해서 문학적으로 형상화시켰습니다. 대상의 모습을 묘사했죠. 묘사에다가 밑줄 끄시고 농부처럼 묘사를 해서 자연스럽게 운율도 형성을 했고, 일반적인 통념과는 다른 참신한 발상, 지겹다, 색채어의 반복의 감각적 이미지, 자연과 인간의 대비,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주제, 산수유나무가 베풀어주는 미덕과 배려, 평온함이라는 것을 이러한 형식적인 특징으로서 우악 부각을 시켜주니 내용과 형식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유기적 관계네 라는 걸 생각하면서 17페이지로 가실게요. 끝. 그러고 나서 이제 직보 때, 총정리 때 쌤이 한 번 더 산수유나무의 농사를 샥 정리를 하면 되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오늘은 바로 문제풀이로 가셔도 됩니다. 오늘 풀면 제일 좋고, 오늘 풀면 제일 좋고, 적어도 일요일까지는 그냥 지나간다라고 하면 그냥 또 제로 베이스로 돌아가는 거예요. 머릿속에 남아있을 수는 있지만 그냥 딱 문제 푸셔서 딱 채점해서 질문할 선지들 딱 뽑아 놓으시고 숙제 검사할 거 딱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쌤이 만나자마자 숙제 검사해서 질문들을 받을 테니까. 2번째, 서사갈래의 만남은 워커, 카메라랑 워커 수업 시간에 나갔습니까? 선생님이? 여기까지 좀 나가셨나요? 어떻나요? 지금 하고 있는 중? 아직 안 들어갔다. 그럼 아직까지도 산수유나무의 농사를 하고 계셨나요? 일주일 내내, 2주 내내 조금 진도를 좀 천천히 나가시지. 김상경쌤은 되게 천천히 나가셔. 그리고 범위도 그렇게 많이 넣지 않으시거든. 그런데 산수유나무를 안 끝난 반도 있다. 진짜 대단하다. 근데 그 필기 막 잡다하게 해주시는 거 있지. 근데 그 필기 잡다하게 해주시는 것도 단답형으로 내시거든. 그래서 그 필기만 보면 쌤이 문제 다 예측해서 기출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내실지 다 반영해가지고 문제 만들어 줄 테니까 꼭꼭꼭 필기를 게을리하지 않고 그런 갈래적인 설명이라든지 서사 막 나름대로 엄청 적으셨을 거야. 그리고 그 교술 막 그런 4대 갈래 정리한 거를 잘 갖고 있으셔야 돼요. 그거 필기를 그냥 허투루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서 단답형 나오고 객관식 무조건 나옵니다. 그럼 서사갈래의 만남은 김상경쌤 원래 진도 느리시고 원래 범위 많이 안 넣으시니까, 근데 그렇게 하시다가 또 훅 막 하시기도 해. 그냥 막 읽어보라 하면서 진도 막 쭉쭉 빼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뒷장 넘어가면 고고, 기본, 고전 시각, 천성희쌤 거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막내가랑 창기파른가 남아있는 40분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한번 나가볼게요. 그렇게 문제까지 안 가셔도 되고 워커 끝나고 나면 바로 나오거든요. 카메라랑 워커 끝나면 바로 뒤에 고고 기본 고전 시간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게 제일 궁금했어. 32쪽 있지. 요거 천성희 쌤께서 수업하셨어. 고전 시간 파트. 이거 수업 시간에 쭉 읽으셨어. 읽으면 완전 대박인데 안 읽었어. 아예 안 건드렸어. 낼 게 좀 있거든. 근데 안 하셨다라고 하니까 조금은 아쉽지만 향가 설명은 하고 가야 됩니다. 향가. 독서 지문만 풀이하셨다. 독서 지문 8, 9채, 19채 그런 얘기들은 좀 했기 때문에 그럼 32페이지에서 조금 이용을 하고 갈게요. 32페이지에서
향가랑 관련된 설명은 별표 3개입니다.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향가랑 관련된 설명을 8구체, 4구체, 10구체 설명을 관례적인 설명을 간단하게 하셨다라고 할지라도 그 간단한 내용이 무조건 선지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32페이지에 2번 향가에다가 별표 3. 그래서 누군가가 향가가 뭐야? 라고 하면 자다가도 벌떡 뭐라고 얘기하자? 신라시대 귀족계층의 문화. 향가가 뭐야? 라고 하면 자다가도 벌떡 신라시대 귀족계층의 문화. 이거 하나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정형시.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에서 딱 이 진술이 안 나와도 향가에 대해서 개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신라시대 때 귀족계층. 왜 평민들은요? 신라 때 평민들은 뭐 무지몽매한 호모사피엔스였습니까? 왜 평민계층은 문학을 향유할 수가 없었습니까? 라고 하면 문자가 없어서. 신라시대 때 평민계층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구전의 노래들은 부를 수 있었을 거야. 뭐 다 같이 농사를 짓는다든지 농경생활이었을 테니까. 하지만 그걸 기록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신라시대 때에는 귀족계층의 문학, 이때의 귀족이라고 하면 귀족계층이라고 적으신 거에 위에다가 가로로 화랑, 향가를 창작한 화랑, 그리고 승려들이 어떤 문자 체계를 만들어서 향찰이라는 문자 체계가 너무 창의적인 문자 체계야. 중국의 한자를 그대로 수용을 한 게 아니라 중국의 한자의 음과 뜻을 우리말의 현실에 맞게끔, 우리말의 어순에 맞게끔, 우리말의 체계에 맞게끔 주체적으로 수용을 해서 또 다른 문자, 향찰이라는 문자 체계를 만들었어. 안 적으셔도 됩니다. 귀로 들으셔도 됩니다. 지금 쌤이 타이핑 친 내용들만 반영을 해서 필기해 주시고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이런 향찰이라는 문자 체계를 어떻게 평민계층이 향유를 할 수가 있었겠어? 어떻게 평민계층이 이 향찰이라는 표기수단을 부릴 수가 있었겠어? 한자도 다 알아야 되고 그 한자를 실질 형태소는 한자의 뜻을 가져와야지. 형식 형태소 조사나 어미야? 그러면 형식 형태소니 한자의 음을 빌려야지. 이걸 어떻게 평민계층들이 농사짓기도 바쁜데 그걸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귀족계층인 화랑이라든지 승려와 같은 계층들이 우리나라 최초의 정형시, 정형시라고 하면 뭐라고? 형식이 정해진 시. 까먹지 마셔야 됩니다. 형식이 정해진 시를 딱 만들었어. 형식을, 약속을 지켜서 제이들의 모임인 거야. MBTI 제이들의 모임의 시를 그냥 적지 않아. 딱 규칙을 정해서 왜 낙구의 감탄사로 시상 집약하고 시상 전환 한번 해줘야 되는데 너 왜 낙구의 감탄사 안 넣었어? 너 이거 향가 아니야? 꺼져. 이런 식의 규칙의 룰을 만들어서 그 룰을 지켜야지만 19체 향가다라고 인정을 한 겁니다. 그 19체 향가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우리 중간고사의 두 작품 창기파랑과 제망매가 최고의 작품으로 손꼽힌다. 백미라고 하거든요. 백미가 뭐라고 하지? 흰눈썹. 흰쌀이 아닙니다. 눈썹 미자입니다. 그래서 흰눈썹은 어때요? 눈썹이 희다? 엄청 튀겠지. 그만큼 독보적인 작품 제망매가 창기파랑과 두 작품이 우리 시험 범위로 들어가네요. 그러면 향가에서 다시 한번 가자. 향찰이라는 문자 체계를 만들었다. 향찰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기가 막히게 중요하다. 천쌤이 향찰 설명 좀 하셨을까요?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서 향찰 설명 좀 하셨습니까? 기다려볼게요. 향찰 조금 필기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간단하게만 하고 갈게요. 천성희쌤은 여러분 시험 문제가 암기식은 아니에요. 아닙니다. 암기식 아닙니다. 김상경쌤은 100% 암기거든요. 무조건 그냥 뭔가 사지선다형을 넘어서는 OX 퀴즈와 같이 선지 안에서 그 쪼잔한 장난질에서의 암기식에서의 시험이에요. 근데 천성희쌤은 완전 수능형으로 바꾸셔요. 그래서 문제가 조금 한 단계를 거치는 응용이에요. 그래서 제망매가에서의 어떤 특정한 시어를 다른 작품이랑 링크도 겨시기도 하시고요. 사랑과 정성으로 에너지를 쏟으셔서 내시지 그렇게 단순한 1차원적인 진술들로 가득 차 있는 시험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천성희 쌤 거에서는 실수가 좀 나오더라도 김상경 쌤 거에서는 노력과 성실함으로서는 다 맞출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향찰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하셨으니까 간단하게만 하고 가겠습니다.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에다가 밑줄 끄시고 위에다가 차자 표기라고만 좀 적고 갈게요. 차자가 뭐냐라고 하면 빌리 차자거든요. 차용증 할 때 빌리 차자입니다. 그래서 글자를 빌린 표기다. 차자 표기 그냥 우리끼리만 간단하게 하고 갈게요. 그럼 위에다가는 형식 형태소. 형식 형태소라고 하면 여기에서 조사나 어미와 같은 거 있지.
조사나 어미는 한자의 뭐를 빌렸다? 음을 빌렸어. 근데 한자의 뜻을 빌리는 것은 실질 형태소. 동사나 형용사의 어감 부분이라든지 명사라든지 뜻이 있는 단어는 실질적인 뜻을 빌리고, 그리고 조사나 어미는 뭘 빌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까? 형식 형태소는 한자의 이렇게 생각만 해주셔도 됩니다. 네, 그렇게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으셨다면 신라시대 때부터 10세기 고려시대 때까지 향유를 해서 총 25작품이 전해집니다. 이 정도는 그냥 김천고등학교 학생들이라면 언제든지 시험 범위로 나오기 때문에 이건 좀 기억해도 될 것 같아. 총 25수가 전해짐. 지금 우리나라에서 전해지는 향가는 몇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25작품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오케이?